서울대학교 병원 심장센터 수술실은 언제나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 10명 남짓한 의료진이 숨을 죽이며 움직였고, 심장 모니터에서는 불안정한 리듬이 날카롭게 경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별, 나이 29. 피아노 강사로 일하다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였습니다. 집도인은 국내 최고의 흉부외과 권위자로 꼽히는 최도영 교수였습니다. 56의 나이에도 그는 아직 누구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손놀림을 자랑했습니다. 수천 건의 심장 수술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고, 후배 의사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과장님, 심박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공기를 가르렀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메스를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환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땀방울 하나가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은별의 창백한 얼굴, 가늘고 긴 속눈썹, 똑바른 코와 도톰한 입술. 그 모든 것이 도영의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에 누군가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울려 퍼진 외침에도 도영은 잠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의료진은 눈치를 주고받으며 당황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단호한 집도이가 왜 이렇게 멈춰선 걸까? 잠시 후 도영은 정신을 가다듬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메스를 다시 힘껏 쥐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수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전과 달리 요동쳤습니다. 환자의 차트에 적혀 있던 보호자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보호자 김수진. 그 이름은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으나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이름, 외자단즈 이름. 도영은 순간 차트가 잘못된 것이라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얼굴과 보호자 이름이 겹쳐지면서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 예감은 의사의 차분한 손끝을 흔들었고 차갑게 유지되던 그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은 시작되었지만 최도영에게는 이미 수술실의 공기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무대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누워있는 여자가 혹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는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붉은 간판에는 희미하게 벗겨진 글씨로 수진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김수진 52세의 2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였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네가 어둑할 때 수진은 늘 가게 불을 켰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고 떡볶이 양념을 준비하고 김밥 재료를 썰었습니다. 좁은 주방 안에는 언제나 김치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 은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와 그의 이별 선언으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은별이었습니다. 세상은 미혼모에게 냉정했습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조차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별을 안고 밤새 울다가도 아침이면 이를 악물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좀 쉬어요. 어릴 적부터 은별은 늘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엄마는 아무 문제 없어. 은별은 심장이 약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고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더욱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딸이 아프다고 놀림받을까, 혹시 쓰러질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3,000원, 김밥 한 줄 2,000원. 가게를 찾아오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내는 돈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밤에는 식당 뒷정리를 하고 주말에는 새벽 시장에서 채소 손질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무릎은 종종 붓곤 했습니다. 은별은 29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버텼지만 종종 손을 가슴에 얹고 쉬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은별이 학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피아노 칠 때 손끝이 자꾸 저려요. 수업하다가 숨도 차고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가자. 이번에는 꼭 가자. 그러나 은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학원비도 아직 못 받았는데.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별이 늘 엄마 형편을 먼저 걱정한다는 걸 알기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수진의 삶은 끝없는 노동과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은별은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내 딸은 꼭 지켜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다 감당한다. 이 믿음 하나로 살아온 세월이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닥쳐올 운명이 은별의 수술대 위에서 그녀를 30년 전 그 남자와 다시 마주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늦가을 저녁, 은별은 평소처럼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둑한 가로등 불빛이 흘렀고 학원 안에는 아이들의 연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별은 제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그녀의 손끝은 자꾸만 저려왔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학생이 묻자 은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수업을 마치고 피아노 뚜껑을 덮으려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파고들며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부모가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119 불러야 해요. 곧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은별은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분식집에서는 김수진이 늦은 손님들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헐레벌떡 들어온 건 학원 관계자였습니다. 은별 씨가 학원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그대로 달려나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긴급 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위중합니다. 심장 문제 같습니다. 은별의 차가운 손을 붙잡은 수지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딸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구급차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들어섰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급히 들것에 싣고 달려갔습니다. 수지는 보호자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외자 이름이시군요. 간호사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지는 대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곧 젊은 레지던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오늘 저희 병원 흉부외과 교수님이 직접 집도하실 겁니다.
최도영 교수님이십니다. 수진의 귀에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도영. 오래전 가장 사랑했으나 끝내 자신과 아이를 외면하고 떠나버린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곧 은별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뿐인 내 딸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술대 위에 선 사람이 30년 전 그녀를 떠나보낸 그 남자이며 은별의 친부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운명적 재회가 앞으로 그녀와 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수술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 이어졌습니다. 대기실의 시계 바늘은 느리게만 움직였고 김수진은 두 손을 모은 채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을 비비며 눈을 감을 때마다 3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운 세월, 밤새 일하다 지친 몸으로 아이 곁에 앉아 새벽까지 과제를 봐주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마스크와 모자를 벗으며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김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 선 이는 최도영 교수. 30년 전 대학 시절 그녀의 곁을 지켰다가 끝내 떠나버린 그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섞였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강직한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최대한 의사로서의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수지는 두 손을 모은 채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천 마디의 말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였구나. 이 아이가 혹시...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자격으로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온 현재의 삶 때문에 그저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안정되면 보호자분이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잠시 쉬시죠. 그는 그렇게 말을 맺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의사를 대하듯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태도 속에 담긴 30년의 세월과 상처를 도영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영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제 남남입니다. 지금은 그저 의사와 보호자일 뿐입니다. 최도영은 회복실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수술 때보다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웠던 젊은 여성, 최은별. 그 아이가 자신과 김수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수술 중 처음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와 입술의 곡선, 그리고 심장 질환까지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마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김수진이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보호자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피곤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예전의 강인한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회복 중입니다. 곧 면회 가능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 담담한 목소리. 수지는 더 이상 그를 알아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의 보호자일 뿐이라는 태도였습니다. 도영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그 아이가 내 딸이니? 하지만 결국 차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의사다운 말만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의국에 홀로 앉아 은별의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환자 출생일 1995년 7월 15일. 자신이 미국으로 떠난 지 정확히 9개월 뒤였습니다. 아버지랑 칸은 비어 있었고, 어머니는 김수진.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은별 너는 내 딸이구나. 책상 위에 놓인 손이 떨렸습니다. 도영은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떠나던 날 공항에서 울부짖던 수진의 얼굴, 배를 감싸며 차가운 바람 속에서 외치던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돌아서며 끝내 외면했던 그 순간. 다음 날, 도영은 회진을 돌며 은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취해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지는 딸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영의 설명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도영 역시 차마 진실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내 딸입니까? 그날 밤, 도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예와 성공을 쌓아온 의사 최도영. 그러나 거울 속 얼굴은 피곤과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은별이 내가 지킬 거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미 다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내 윤미라, 그리고 두 아들. 그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발끝부터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은별의 수술 소식은 병원 안팎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자인 최도영 교수가 직접 응급수술을 집도했다는 점도 화제가 되었지만,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환자한테 이상하게 신경을 많이 쓰신다더라. 밤마다 회진을 2번이나 돌았다잖아. 보호자가 누군데 그래? 간호사들 사이의 속삭임은 곧 병원 복도를 넘어갔습니다. 그 소식은 결국 한 사람의 귀에까지 닿고 말았습니다. 윤미라 54세, 최도영의 아내이자 대기업 회장의 딸.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채 병원에 들어선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미라는 곧장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에서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던 김수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인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날카로운 눈빛, 그가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김수진 씨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최도영 교수의 아내 윤미라입니다. 수지는 잠시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신지요? 미라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 남편과 어떤 관계십니까? 분식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튀김 기름이 끓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와 교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로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미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소문이 무성합니다. 남편이 그 환자에게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 심지어 수술비까지 대신 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수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빚을 내더라도 갚을 겁니다. 미라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수진 씨, 저는 제 남편을 잘 압니다. 그는 평생 환자에게 저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수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딸은 저 혼자 키운 아이입니다. 그 누구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 은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거짓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미라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죠. 제 가정을 흔드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은 지켜낼 겁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수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별이만은 지켜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술 후 며칠이 지나자 최은별은 조금씩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고 눈을 뜨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병실 한켠에서는 김수진이 하루도 빠짐없이 딸 곁을 지켰습니다. 최도영은 매일 회진 때마다 은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환자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월을 건너 잃어버린 시간을 만지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교수님이 저 환자한테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시네. 보호자랑 아는 사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돌면서 도영은 더욱 조심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영은 은별의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출생일은 1995년 7월, 미국으로 떠난 지 9개월 뒤였습니다. 아버지란 칸은 공란이었고 보호자에는 김수진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차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은별은 내 딸이다. 그 목소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 닮은 점, 질환의 일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진의 눈빛, 모든 것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도영은 다시 은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 안은 어둑했고 은별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딸의 손을 잡은 채 간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영은 문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그리고 은별아. 그때 은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도영을 향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도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진이 웃으며 말을 건네던 목소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원무과로 불려갔습니다. 수술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직원이 전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수술비 3,800만 원 전액이 납부되었습니다. 네? 제가 낸 게 아닌데요. 익명의 후원자가 대신 결제하셨습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누구의 짓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며 분노와 눈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지금 와서,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그녀는 가방 속 구겨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렵게 모아둔 현금 100만 원. 손에 쥔 봉투가 더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도영의 의국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도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술비 교수님이 내신 거죠? 아닙니다. 병원 프로그램 지원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녀한테 동정 같은 건 주지 마세요.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여인이 30년 전 그 강인한 눈빛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최은별이 회복해가는 동안 병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묘해졌습니다. 어머니 김수지는 딸을 위해 여전히 모든 힘을 쏟고 있었지만 보호자와 환자를 지켜보는 최도영의 시선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의료진 앞에서는 냉철한 의사였지만 홀로 있을 때마다 은별을 향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교수님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 주실까? 간호사님들 말로는 매일 밤 제 상태를 확인하러 오셨다던데. 수진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렇지. 그냥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야. 하지만 은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교수님이 저를 보실 때마다 뭔가 슬퍼 보이셨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수지는 대답 대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속으로는 가슴이 쪼여왔습니다. 혹시라도 은별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쩌나. 그날 밤 결국 수지는 도영을 찾아갔습니다. 의국 안, 그는 여전히 환자 차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저 혼자 다 감당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아니, 김 사장님, 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하세요. 저희는 남남입니다. 앞으로도 남남으로 지냅시다. 수지는 그의 말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그러나 도영은 결국 물었습니다. 은별, 그 아이가 내 딸이지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침묵 끝에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딸은 제 딸일 뿐입니다. 교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은별을 지키기 위해서, 도영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30년간 홀로 감당해온 세월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별이 자신의 딸임을.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은별의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병실 창가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영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은별은 미소를 지으며 그 명함을 받았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수지는 명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만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모녀의 뒷모습을 도영은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의 대가가 이것이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저 멀리서라도 두 사람의 행복을 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김수지는 택시에 올라 은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요. 수지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잘 살아보자. 과거는 끝내 봉인되었고, 현재는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의 앞에는 여전히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